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민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이죠. 그러나 K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시카고 교계는 물론 모든 동포 사회가 보다 화합, 단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시카고 동포 사회는 꿋꿋이 성장해왔고 올해도 진전할 것으로 굳게 믿어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방송의 모든 232 직원들은 성실하고 열린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K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국장 서도건 목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 성취와 아쉬움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파 선교의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찾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사진과 스텝 전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건강한 한 해,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소망의 한 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두 손을 높이 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S 모닝 포커스 델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조이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2일에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이 미국은 물론 해외 주류 언론에서도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시각으로 어제 저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았다 피습을 당했죠. 지지자인 척 다가간 6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로 목부 위를 공격한 겁니다. 이 대표는 목 왼쪽을 찔려 바닥에 쓰러졌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오늘 홈페이지에 한국 야권 지도자 목 찔린 뒤 의식은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피습 전 이 대표가 일정을 소화하는 장면을 게재했는데요. CNN은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주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남쪽 도시인 부산을 방문하던 중 목을 찔렸다라며 피를 흘렸지만 의식은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어 당시 이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으며 왼쪽 목 부위에 1cm의 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보도에서 한국 정치는 깊은 양극화로 분열됐다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몇 년 동안 분열이 심화했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이 대표를 두고는 진보 진영의 전 도지사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국민의당의 윤석열에 적은 차로 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카고 동포사회의 공식적인 신년 해돋이 행사는 없어진 지 오래죠. 주로 이전에는 한인회를 주축으로 상공회의소나 평통이 중심이 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맞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며 이 같은 모임은 점차 사라지고 오전 일찍 모여 함께 달리는 러너스클럽 동호인들이 미시간 호변에 자리를 마련해 해돋이를 함께 감상하고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등 힘찬 새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2024 갑진년 새해 첫날인 어제도 포스터길 미시간 호변에는 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해돋이 행사를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라 이날 해 뜨는 시각인 오전 7시 15분을 즈음해 일출을 보기 위해 화씨 체감 20도대의 쌀쌀한 날씨에도 호숫가를 찾은 많은 한인들은 궂은 날씨로 찬란한 해오름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함께라는 이유만으로도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동호회 회원 또는 가족 단위로 방문한 한인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청룡의 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는데요. 새벽 공기를 뚫고 모인 이곳의 한인들 대부분은 런투게더 러너스클럽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같은 장소에서 새해 해돋이를 함께 감상해 왔다고 하는데요. 런투게더 러너스클럽의 김상환 회장입니다. 22년 됐는데 예전에는 다른 클럽들 같이 다 모여가지고 신년맞이도 하고 같이 떡국도 먹고 같이 또 덕담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게 팬데믹 이후부터 해가지고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서로가 각기 다른 그 운동하는 장소에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새해 맞이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같이 다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라고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뭐 날씨는 춥지만은 그래서 나와가지고 새해 얼굴 보고 좋은 얘기 해주고 같이 모여서 같이 떡국도 끓여보고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전 6시 30분부터 포스터길과 미시간 호수가 만나는 공원에는 한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두터운 방한용 점퍼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참석자들은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며 여명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청룡의 해를 맞아 한층 더 도약하고 비상하는 희망의 2024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특별히 23년째 빠짐없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해왔던 클럽 회원 부부를 비롯해 시카고 한인 마라톤 최고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주영원 씨, 2022년 미전역 50개의 주 마라톤을 완주하는 목표를 달성한 전 시카고 육상연맹 회장 마라토너 강문희 씨,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발걸음한 정종진 씨 가족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새해 첫 아침을 맞은 이들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예, 좀 아쉬운데 해마다 나오는 행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게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하루고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람 있고 감사합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 예, 저도예요.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시카고에서 한인 중에서는 또 제일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어딜 갔어도 대접은 받고 있어서 지금은 못 뛰고 있어도 모이면은 꼭 끼게 되죠. 각자의 그 소망을 기원도 해보면서 올해 맡은 직책에 닿을 수 있도록 건강을 좀 목사님한테도 기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클럽이 변함없이 잘 매년 번창하는 게 참 좋고 앞으로 더 우리 클럽이 또 번창하길 바라요. 다시 시작한 골프하고 또 볼링을 열심히 치려고 그래요. 예, 이제 마라톤 쪽으로는 이제 거의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거. 모든 분들이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항상 즐겁게 대화하는 거 이것도 저의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가난할 때도 왔고 우리가 이민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1970년대에 여기가 외로움을 그래도 물을 보니까 그래서 왔어요. 두뇌가 오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애들도 또 항상 데리고 오고요. 또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도 데리고 나오고 계속 그래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늙어가면서 항상 감사한 일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 내내 감사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I feel happy that I have a good year. We've been doing this for about 40 years, I think, as long as I can remember. It's a family tradition. It's a fantastic time, and it's a good way to start the new year.
and a good way to remember the new year. Safety, happiness for my family, yeah. 잔연한 해오름을 보지 못한 참석자들은 8시 30분경 날스에 위치한 마이애미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회원들에게 끓인 떡국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온기로 그 아쉬움을 달래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또 한 해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한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하고 그러니까 덜 외롭고 좋네요. 또 떡국 먹고 해돋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더 뿌듯해요. 새해 동포사에 밝은 한 해가 됐으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 이들이 빠짐없이 실시하는 새해 맞이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떡국으로 따뜻하게 끼니를 챙긴 모두는 오전 11시경 놀스길 미시간 호수가로 이동해 폴라베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물은 이게 머릿속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잠수를 해야 잠수해야 되는데 발만 대고 그냥 나오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배처리 같은 걸로 막 때리는 것 같아.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는 게 나아.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속에 잠수하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러고 나와야지. 진짜 지금 오래 하십시오. 폴라베어 스임 행사는 신년을 맞아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는 연례 행사죠. 뉴욕의 폴라베어 플런지, 영국의 루니독 등 세계 각지에서 새해 추운 겨울 수영을 체험하는 이색 이벤트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열린 이 행사에 한인으로는 런투게더 러너스 클럽의 김상원 회장을 비롯해 강문희, 주순남 씨가 올해 참여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긴다는 김 회장, 매해 도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줘 폴라베어에 새롭게 참여하는 회원들이 매년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해돋이 행사에서 만난 한인회 허재은 부회장도 한인사회를 대표해 시카고 동포사회에 새해 첫 인사를 전했는데요. 새해 첫날 동포사회가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을 맞아서 더욱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 또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사회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건강해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발전적인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클럽분들 1년에 매주 한 번씩 봐가지고 보면서 같이 운동하고 어울리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이 잘 이렇게 지내왔는데 올해도 다 즐겁게 또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댐스터 런투게더 클럽은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반에 여기 워키관하고 댐스터 LA 피트니스 그 건물 그 뒤쪽에서 모여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뭐 6마일에서 한 10마일 정도 그렇게 일요일마다 그 운동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새해도 좋은 일 많으시고 항상 늘 건강하시고 또 한 해 활기차게 힘들지만 활기차게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미 곳곳에서 새해 벽두부터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1일을 전후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에서 총격이 벌어졌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새벽 1시쯤 주택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40대 여성 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총성이 집 밖에서 들렸으며 피해자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 총알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빠차에 있던 훔친 총으로 10살 소년이 동갑내기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 총은 몇 년 전에 도난 신고된 총으로 소년의 아버지가 불법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머리와 목을 맞은 피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는데요. 두 소년의 이름과 둘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빠가 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 뒤 피해자에게 총을 쏘고 인근 아파트로 도망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가해 소년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세크라멘토 카운티에 있는 청소년 구금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스도 아동 위험 혐의, 중범죄자의 총기 소지 등 5건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잘못 계산해 소셜연금을 과다 지급해놓고 한꺼번에 반납을 요구했다가 상당수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아예 중단시켜 생활고 심지어 홈리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죠.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의 과다 지급금 수천, 수만 달러를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아온 소셜연금의 지급이 끊겨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또 먹거리마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 해 200만 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아예 연금 지급을 중지당해 생활고에 빠지고 또 홈리스 피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더욱이 과다 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매달 지급하던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연도의 과다 지급액 가운데 49억 달러로 환수했으나 230억 달러는 아직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 지급금을 면제해준 규모는 2억 6,700만 달러라고 사회보장국은 공개했습니다. 일본 이시키야와 현알강탄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4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도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3만 2천여 명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시의 경우 강진 직후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현재 파악됩니다. 또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잘 소속 항공기에서 불이 났는데요. 승무원 12명과 승객 367명 등 모두 379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화재 50분 만에 전원 탈출 완료한 것으로 현재 보도됩니다. 착륙 도중에 활주로에 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NHK는 이 항공기가 홋카이도 센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40분 착륙 예정이던 516편이라고 전합니다. 해상보안청 비행기 탑승원 6명 중에 5명은 사망했고 탈출한 기장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미국 각주에서는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되고 있죠. 인터넷 매체 악스오스와 MBC, CNN 방송 등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 예정인 주법들 가운데 논쟁적이거나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어제 소개했는데요. 일리노이주의 사례입니다. 이 학교나 공립도서관에서 성소수자, 인종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지정금지법을 이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금서금지법을 도입한 최초 사례입니다. 이 법은 학교 공립도서관이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국 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자항전을 채택하거나 비슷한 서약을 하도록 했는데요. 서약에는 당파적 입장이나 이념 때문에 혹은 도서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과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젠더, 인종 관련 도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서에 기도한 알락스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은 책을 금지한다는 개념은 미국이 옹호하는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는 교육의 목표를 거스른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새해부터 새 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구매 시점에 제공하는 가운데 7,400여 개의 자동차 딜러사가 이에 필요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테슬라, 스텔란테스, 리비안 등도 판매 시점 새 공제 자격이 있는 차대 번호 V인을 제출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는데요.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를 새 공제 형태로 사후에 연말 정산 형태로 지급해왔지만 이달부터는 이를 구매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딜러사가 연방국세청의 새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천 개의 딜러사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자동차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를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부터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차종은 19종으로 지난해 43종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화요일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3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기온 다소 떨어집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28도, 습도는 84%, 바람은 남서풍이 1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